전 세계 항공사 내부 커뮤니티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단 한 명의 러시아 승무원이 남긴 보고서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5년 경력, 30개국을 누비며 오만했던 그녀는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한 무대 세트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한국 땅을 밟은 뒤 그녀는 끝내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고 무너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인천공항 라운지 안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 항공사들까지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이라 로마노바입니다. 러시아 국영 항공사에서 15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해온 승무원이죠. 파리, 런던, 뉴욕, 도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비교하게 됐어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만든 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무대 위는 반짝이지만 그게 전부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거칠애보다는 실속을 중시하죠. 모스크바에서 자란 저에게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진짜 실력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화려한 콘텐츠들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 나라를 보면 실망할 거라고 말이죠.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늘 그랬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겉으론 발전한 것 같지만 결국 서구 문화를 따라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욱 그럴 거라고 완전히 단정하고 있었어요.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천행 노선을 배정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내심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한국 노선은 고생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유난히 서비스 요청이 많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승객들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쓴다면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한국 승객들은 예의가 까다롭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서비스 하나하나에 기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빨리 일 끝내고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비행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또 다른 아시아 국가겠지 뭐. 빨리 일 끝내고 돌아오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피곤한 일정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 시작된 거예요. 15년 승무원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이륙 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치고 안전벨트를 매려는 순간이었어요. 비즈니스석에 탄 중년 승객 한 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겁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심장마비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의식도 흐릿해 보였어요. 순간 기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어요. 어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려고 했고요. 저희 승무원들도 매뉴얼대로 움직이긴 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15년 경력이지만 이런 심각한 응급 상황은 몇 번 안 겪어봤거든요. 응급처치 교육을 받긴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이 계신지 문의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응급 착륙을 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기장도 관제탑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 좌석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나 흥분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는데 환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맥박을 짚었어요. 그리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저희에게 산소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고 응급약품 키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지금 해야 할 조치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치 훈련된 구조대처럼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분이 기내 방송으로 말했어요. 환자의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응급 착륙은 불필요합니다. 그 순간 기내의 긴장감이 확 풀렸어요.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그때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의료진도 아니고 스텝도 아닌 일반인이 저렇게 침착하게 구조를 이끌다니. 15년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의사가 있어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 말고 진짜 서민들이 사는 동네 말이에요. 홍대 근처의 작은 주택가였는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플랫폼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맞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한 두 줄로 서 있더라고요. 열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 먼저 내리고 타는 사람은 조용히 대기합니다.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 분위기였어요.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도 조용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밝기도 대부분 최저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혹시나 다른 승객들에게 눈부심을 줄까봐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게 생활화된 문화였습니다.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약자만 앉고 젊은 사람들은 앞자리가 비어 있어도 가만히 서 있어요. 심지어 피곤해 보이는 젊은 직장인들도 절대 앉지 않더라고요. 하나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앞에 앉은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나가는 여성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혹시 임신 중이신가요?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니에요, 괜찮아요라며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장면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짧게 끝내더라고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조심했어요. 이런 배려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더니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걸어가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10분 정도 걸렸는데 전혀 귀찮아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그 학생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한국 여행 재밌게 하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의 기본값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과연 한국도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동대문 근처의 작은 시장에 들어섰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놀라운 점은 가격표였습니다. 모든 상품에 정확한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손으로 쓴 가격표도 있었는데 지워서 다시 쓴 흔적이 있더라고요.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내린 흔적이었어요. 흥정을 시도해봤는데 상인들은 미안하다며 정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자부심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정말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정확한 중량과 가격표를 직접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한 푼 더 받겠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좋은 사과를 골라주시더라고요. 사과 하나하나를 만져보시면서 단단하고 맛있는 것만 골라주셨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욱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왔다고요. 사과 2개 더 가져가세요. 여행 중에 과일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웃으며 봉지를 더 채워주셨어요. 이건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돈을 더 벌려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를 조금 맛보라고 하시더니 맛있다고 하니까 작은 통에 따로 담아주셨습니다. 서비스라면서 말이죠. 돈을 더 내려고 했는데 절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외국분이 한국 음식 좋아해 주시니까 고맙다면서요. 떡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직접 갓 만든 떡을 권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새벽에 만든 거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떡을 만들어 왔다면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가 편의점이었어요. 러시아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호텔 근처 세븐일레븐에 들어가서 도시락 하나를 샀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도시락을 데워주면서도 젓가락과 물티슈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소스가 필요한지까지 물어보셨어요. 계산할 때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건을 정중히 포장한 뒤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단돈 1,500원짜리 도시락 하나 사는데도 말이죠. 마치 고급 호텔 서비스 같았어요. 이런 정성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쾌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새 우산으로 말이에요. 언제 반납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여행 잘 하시라고 하셨어요. 삼겹살집에서의 경험은 더욱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업용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한국에 오신 분은 그냥 가족처럼 대하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장사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고기도 정성스럽게 구워주시고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에게 요리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장님은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외국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요. 특히 처음 한국에 온 분들이 좋아해주면 더욱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작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보람있다면서요. 식사를 마치고 팁을 건네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단호하게 손사래를 치셨어요. 한국에선 팁 안 받습니다. 진심이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친절과 정중함, 배려가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민족의 품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치킨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문한 치킨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사장님이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말이죠. 고객이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모든 장면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를 목격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른 사람은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 부채질해 주는 사람, 지하철 승무원을 부르는 사람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누구도 칭찬받을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모두들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당연하니까요. 이 말은 제가 그날 이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도움을 줬어요. 지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10분 정도 같이 걸어가면서 한국 여행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온 거냐고 하면서 가볼 만한 곳도 추천해 줬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도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간 적이 있다면서 외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현지 사람들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외국 분들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순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동전이 부족했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몇십 원은 괜찮습니다. 여행 재밌게 하세요. 이것도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번호를 헷갈리고 있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디 가시는지 물어보시더니 환승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손녀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아주머니는 심지어 제가 탈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혹시나 잘못할까봐 걱정되신다면서요. 버스가 와서 타려고 할 때도 기사님한테 이분 어디서 내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했는데 바리스타가 한국 처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한국 전통차도 한번 드셔보시라며 작은 컵의 대추차를 따라주셨어요. 서비스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국 전통 맛을 경험해 보시라면서요. 한국은 고객 만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을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였어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명동거리에서 만난 떡볶이 아주머니는 제 한국 여행의 진짜 하이라이트였어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 같아서 호기심에 저도 줄을 섰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는데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외국분들은 보통 힘들어 하시는데 괜찮다고 했더니 그래도 조금 덜 맵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만들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만 왔는데 요즘에는 외국 분들도 많이 온다면서 신기해 하셨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바로 우유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기억 하나라도 더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국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관광을 팔지 않았어요. 기억을 선물하고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남기려 했습니다. 단순히 떡볶이 장사가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문화대사 같았어요. 아주머니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보면서 자랑스럽다고도 하셨어요. 우리 음식을 외국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존경스러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외국에 알리는 걸 보면 기특하다고요. 자신도 작은 역할이나마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는 한국의 본질을 봤어요. 이건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콘텐츠였고 그 진심이 세계를 울리는 힘이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완벽한 연출이 아니라 이런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아주머니가 또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첫 한국 음식이 떡볶이라니 좋은 선택이셨어요. 앞으로 한국 음식 많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웃으며 갓 튀긴 호떡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디저트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다시 그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꼭 가보고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러시아 손님이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몇 일 안 왔다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주머니가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작은 열쇠고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열쇠고리였어요. 외국 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기억이었으면 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나라를 다니며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파리의 화려함, 뉴욕의 역동성, 런던의 품격만 보고 그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평가했죠. 케이팝과 드라마의 화려함만 보고 거칠애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겉이 아니라 속으로 승부하는 나라였어요. 화려한 외관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에 또 오실 거죠. 그때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한국 어떠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오고 싶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오고 싶어요.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기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감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배우려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은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따뜻함이 한국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인천공항에서도 마지막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출국 수속을 밟는데 직원들이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여행 어떠셨냐고 물어보시더니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아주머니가 준 열쇠고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작은 열쇠고리가 제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따뜻함의 상징이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문화를 일상에서 살아내는 나라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전 세계를 울리는지 말이죠. 그건 감정의 포장이 아니라 삶의 깊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다짐합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땐 배우는 자세로 가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 승객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